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안녕하세요. 허경 총재님, 네. 총재님 저 지금 10분만 인터뷰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총재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이 정부가 내년에도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대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한국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예산으로 112조 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라빚은 945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런 기조가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비해 410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보다 60조 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총재님만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채가 50%, 100%씩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그만큼 국제 경기가 안 좋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없애는 건 간단한데 지금의 인간들 두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간들에게 물어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살기 좋았다고 그래요.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개인화되어 가고 불행해져. 인간들의 능력, 자력으로는 인간들이 낙원을 만들 수가 없어. 절대 인간의 자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자력으로 인간이 낙원을 못 만들어. 좋은 세상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낙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될 수가 없어. 누군가 개입해야 돼. 그가 허경영이에요. 신인이에요. 하늘이 개입해야 돼. 그리고 허경영이가 대책을 세우면 지구는 간단한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사람들은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들이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불가능해요. 음파가 고막에 부딪히면은 전기로 바뀌어. 전기로 바뀌어서 그게 전기가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게 전기로 바뀌어서 그 신호가 뇌에 전달. 그런데 인간들은 그 전기 신호를 몰라요. 소리는 아는데 그 뇌에 어떻게 전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그걸 알았다 해도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냐 몸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허경영이는 소리 없이도 우주와 인간과 교감해 안 해.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탁 쓰러뜨려. 그건 내 능력이죠. 음파가 가지 않고 전기 신호도 가지 않아. 그런데 상대방들을 바꿔버려. 그게 그 영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경험 너머로 갈 수가 없어. 모두 자기들이 경험한 것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 낙원을 경험해봤나? 낙원을 만들 수 있겠나? 낙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이 낙원을 만들겠냐고. 낙원이 나오질 않아. 맨날 도둑질만 해봤지. 어떤 입자가 원자시계를 실험해보면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 길이가 아주 짧아져. 광속으로 움직이는 물질은 길이가 짧아진다 말이야. 100m짜리 전봇대를 50m짜리 창고에 넣을 수가 있다. 아 정말요? 응. 들어가겠나? 아니요, 안 들어가죠. 50m 남잖아. 그러면 빛의 속도로 그 전봇대를 날리면은 그 전봇대 길이가 짧아져. 왜 짧아지나요? 속도에 비례해서 물질은 줄어들어. 그럼 그 전봇대가 점점 작아져 버려. 작아져가지고 창고에 쏙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물리학계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혀낸 건가요? 그건 물리학계의 정설이지. 광속의 70%만 되면은 물질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은, 이거는 물론 인간들이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 그러나 뭘로 실험했겠어? 미세 입자하고 원자 시계를 가지고 실험했는 거예요. 짧아져.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아냈던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실험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이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경제 난국, 환경 문제, 이 경제와 환경은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경제가 좋아지면 환경은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딜레마에 들어. 경제와 환경이 반비례하니까. 정비례하는 게 아니야. 반비례하다 보니 경제가 발달됐고 과학과 경제와 환경이 반비례하잖아. 그럼 경제와 과학이 발달되다 보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발달되면 될수록 엄청난 바이러스가 온단 말이야. 외질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다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와서 다시 원점화 시켜버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은 거는 환경이 좋아지게 만들기 위한 지구의 몸부림. 그렇지. 경제가 마이너스 되면 환경은 플러스가 되는 거.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 지구가 지구인들의 한계야. 그 지구인들이 경제적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한 게 잘못이야. 그런 자연을 훼손해야 되죠. 무차별 훼손했잖아. 공장 굴뚝을 만들었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경험 너머로 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경험한 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런 낙원을 만들어 봤나? 못 만들어 본 거야. 맨 그러네요. 전쟁. 예, 경험한 게 전쟁이야. 싸우는 거, 땅 뺏는 거. 맞습니다. 가상화폐를 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뺏고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 어떤 종이라는 거 돈을 만들어 놓고 그걸 뺏는 전쟁을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아니, 많이 뺏으면 뭐 할 거야? 그냥 행복하게 서로 자해 파괴 안 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리 이상기후를 만들어? 아, 전염병을 만들어? 이해가지? 예. 그 질문이 뭐였어? 그러면 허경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은 환경도 잡고 근데 경제를 살리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섭리자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은 안 된다 말이야. 왜? 환경과 경제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과학과 환경이 반비례하잖아. 아, 총재님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 요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부 부채가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정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지 또 정부 부채가 아무리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요? 그거는 국민들에게 돈을 푼 거야. 양적 완화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 정부 부채가 1,000조가 올라갔다. 그럼 1,000조에 양적 완화를 해서 양적 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이 당장 경제가 엉망이고 못 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나? 나 국민의 손에 들어갔지. 일본은 그걸 양적 완화라는 이름을 해버리고 우리는 정부 부채로 또 안 한 거야. 정부 부채를 다른 말로 하면 양적 완화예요. 양적 완화하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예. 정부가 부채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을 거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한국은행에 넣어서 현금화 하는 거야. 국민한테 주고 정부는 부채를 떠안는 거지. 아주 간단하다니까. 나라를 부흥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 총재님 그러면 지금 한국의 이 GDP 대비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지금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GDP 대비 가계 부채랑 기업 부채 총량도 또 각각 100%를 차지하며 또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 아까 그 정부 부채랑은 별도로 이렇게 기업 부채랑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는 그 이유는 또 정부가 그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늘어가고 있잖아. 원래 정부가 그 많은 돈을 풀면 민간 부분은 좀 좋아져야 되거든. 그래, 이거 운영자들의 능력이 부족이란 말이야.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 풀 때. 풀긴 풀었는데 그걸 가져갈 놈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풀었는데 그 돈이 지하 자금으로 다 들어가 버려. 엉뚱한 놈들이 불공평하게 그 돈을 몰래 빼가는 거야. 정부가 무슨 혜택을 돈을 푼다 그러면 가져갈 놈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돈이 서민들한테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좀 더 방만하게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풀잖아. 가져갈 놈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 푸는 놈들이 그쪽으로 풀어. 예. 말은 푼다고 해놓고 정부 공사 막 여기저기 주는 거에 남발하는 거야. 돈 누가 가져가노? 도둑놈들끼리 끼리끼리 정치 권력과 협정을 해서 뭐가 사라지겠지. 그럼 그 돈이 지하장으로 들어가 버려? 공장에 못 들어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야. 그런 걸 나는 다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풀면은 이게 서민 중산층에게 가야 되는 건데 상위층 상위층 그 특권층들이 예. 그 돈을 노리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양극화만 심해지는 거고 양극화만 심해지고 국가는 부채만 들어라. 기업 부채 돈은 지하 창고에 가서 저장돼. 예, 기업 부채 가계 그래서 부채 내가 제일 먼저 취임해서 하려고 하는 게 화폐 변경이죠. 화폐 디자인, 수표 디자인 다 바꿔버려. 지금까지 발행된 돈, 지하에 숨어있는 돈은 한 푼도 못 써. 그러면 1,000조가 나와. 1,000조를 당장 쓸 수가 있어. 그래 1인당 1억씩 주는 거야. 18살부터. 간단하잖아. 간단합니다. 그럼 돈이 어디로 풀려? 위에 숨어있는 돈이 서민들 호주머니로 싹 들어가는 거야. 간단하지? 간단합니다.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야. 맞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이. 예. 총재님 마지막으로 그럼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가계 기업 부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방치하고 놔두면은 앞으로 한국은 어떤 시나리오로 경제가 파탄나는 동물로 치면 죽어가는 거지. 면역이 떨어져 버리고 면역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기업 도산이 될까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 버블계로 인한 개인 파산이 될까요? 아니면 뭐 외국인 자본을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복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지 않아. 복합적으로 나타나. 우리 몸에 간이 망가져버리면 온몸이 복합적으로 무너져. 그거와 똑같아. 심장이 멎어버리면 모든 장기 썩어. 똑같다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 하나가 무너져버리면 아무리 심장이 좋고 다른 게 좋아도 동시에 다 무너져. 경제가 그래. 그러니까 이 돌대가리들 하면 되겠나?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해가 됩니다. 외환위기, 뭐 기업도산, 개인 파산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겠네요. 일어나는 거지 동시에. 예. 거기다가 또 병난까지 와. 병난까지.
겹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 제3의 힘을 빌려야 돼. 그 제3의 힘이 허경영이에요. 제3의 힘, 허경영.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총재님만의 이 GDP 국가 총생산 있잖아요. 총재님만의 국가 파일을 키우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그건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이 봤을 때 국민들이 우리가 왜 경제가 망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결국은 국가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줘야 될 곳에 그 예산이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무슨지 알지? 불신이 시작되는 거야. 이기주의가 시작되는 거야.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 우리가 전략하고 근검하고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 예. 우리한테 그 이익이 와야 되는데 이익이 엉뚱한 놈이 다 가져가 버려. 그 지킨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달라는 거야. 그럼 국민은 모르고 계속 그 독에다가 자기 돈을 다 갖다 부어. 그러면 그 물은 그 깨진 독 밑으로 구멍을 어디로 가져가는 놈이 있다는 거. 고치겠다는 거야. 야, 간단해. 네네. 부의 분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럼 소비도 활성화되고. 국가 예산의 집행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게 바로 잡혀. 그게 가져가는 놈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돈은 지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지하 자금은 안 나온다는 거야. 경제는 죽는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는 거야. 이해갑니다. 원래 예. 김태현 몸에 피를 다른 호수로 어떤 놈이 빼가고 있다고 생각. 계속 영양분을 먹어야 돼. 밥값도 못 당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놈이 피를 뽑아가네. 심장으로 돌아야 될 피를 지하자금이라는 걸로 다 빼가버려. 내년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 핑계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돈을 그만큼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애들이 하는 짓은 공공기관에 하청하는 놈들 건설회사들 공사 주는 거야. 아, 네, 맞습니다. 몇 개만 주면 그 예산 다 나가. 예. 그러면 그 돈은 뒤로 뒷구멍으로 자기들끼리 놀아먹어. 맞아 안 맞아. 예. 그러면 서민들은 그 많은 숫자가 가져야 될 걸 한 놈이 가져가는 거야. 그럼 또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돈은 통장에 못 들어가네. 시야로 빠져나가. 이제 이해가지? 이해갑니다. 나는 부지출. 이런 질문을 네. 들을 때 숨이 막히고 이가 갈려. 숨이 막히고 이가 갈려. 말하고 싶지도 않아. 말을 했다면 내 목이 쉴 것 같아. 목에서 불이 나와요. 국가 경제 살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정직하면 내가 무료급식소 만든다는 거 몰라? 국민에게 뭐가 가야 되는데 무료급식소에 나가야 될 돈을 그냥 어디 지하실에 넣어놓으면 되겠나?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아, 예. 경제 살리는 거 도둑놈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해낸다니까.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